이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동 해방이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을 어떻게 AI에게 먹이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왔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AI 툴 만드는 여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벤처스가 AI 네이티브 VC로 향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심층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시연해드리고 싶은 AI 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렐리, 두 번째, 딜룸, 세 번째, 페디그리라는 AI 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카오벤처스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책 기반의 챗GPT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도 하고 딥 리서치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드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직접 컴퓨터를 활용하는 컴퓨터스 기능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워크플로우에 이러한 AI 워크플로우들이 다 녹아들게 되었고, 엔트로피가 출시한 스킬즈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신보고 작성이라든지 딜 파이프라인 소싱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자동화 시켜줄 수 있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오프스 4.8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충분히 강건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AI 툴 만드는 여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렐리라는 AI 툴입니다. 이 오렐리는 저희가 AI 툴들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고 어떤 세션들이 돌아가고 있고 저희 토큰 소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 모두가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오렐리는 대시보드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상단에는 각 5시간마다 일주일마다 저희가 활용하는 뉴스 에이저 토큰을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트래킹하고 있고 언제쯤 소진되고 있는지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을 보면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세션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세션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유저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두가 팔로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플릿 모니터 옆에 있는 오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희 백그라운드 워커들과 시스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주 비대해지면서 구조가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고 혹시나 수정할 때 컨플릭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워커가 다운될 경우에 그것들 트래킹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아키텍처가 되게 복잡도가 높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클로드 코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코덱스로 활용하고 있고 클로드라는 모델도 활용하고 있고 슬랙, 노션,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같은 다양한 외부 툴로부터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훅체인 같은 것도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토폴로지에게 AI 기능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저희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은 셀프의 워커는 언제 도는데 라처럼 어떤 워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셀프의 워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워커가 다운됐을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복구하고 원복시켜서 리포트를 내는 기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컴플렉트 모니터가 다운되었다가 복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스템을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제작한 스케줄이라든지 워크라든지 그리고 파일 저장소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세션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스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누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AI 툴을 업무에 시스테믹하게 앉힐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두 개의 툴이 바로 딜룸과 페디그리입니다. 이 딜룸은 카카오벤처스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활용하는 저희들만의 노션 같은 존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다양한 딜들이 각 딜 프로세스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 딜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투자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딜이 누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노션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펀드랑 계약서도 맞춰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AI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AI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즈라는 것을 이 플랫폼에다가 연결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구조고요. 바운드 애널리시스를 클릭하게 될 경우에는 AI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퍼블릭 데이터와 프라이빗 데이터 상에서 존재하는 대표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분이 어떤 스타일의 창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거는 실제 저희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버전은 아니고 모두에 공개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터 버전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아웃풋 자체는 빈약하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딜을 진행할 때 활용하는 정보는 그 외부에
공개하기 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표님들과 팀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섞여 있어서 이번에는 간단한 목 데모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던 거예요? AI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에는 저희가 직접 리서치를 진행하고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서 노션에 한 땀 한 땀 다 적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인턴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적어놓은 정보를 노션에 그냥 텍스트로만 저장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재가공해서 공유하고 활용하기에는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최소한 정리하는 정도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됐는데 정리된 내용을 공유하는 거나 분석을 실제로 진행하는 거나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심사역의 테이스트대로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는 매한 가지였죠. 스트레지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쳤을 때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기능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 투심위를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 역시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투심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펀드의 규약에 맞는 양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 계약서 생성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께 받았던 정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와 같은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해서 저희에게 맞는 계약서를 산출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만든 이후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펀드 규약, 투심 보고서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경우에도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환 이후 상환 초과 소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연스럽게 알러트를 주게 되고 뭐 중대한 이슈인지 주의할 만한 이슈인지 또는 참고할 만한 이슈인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마켓 리서치나 후속 투자를 진행한 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버튼 하나만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미팅록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노션에서 활용하고 있는 녹음 기능까지도 맥북의 위스퍼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지고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면서 요약과 분석까지 함께 원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저희만을 위한 새로운 툴을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을 느끼고 계신지 일 진행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사용하는 툴이 되게 다양하고요.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드랍박스도 있고 로컬 드라이버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파일들도 있고요. 저희는 결국 노션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은 다양한 저장소에서 활용하고 있고 각자의 테이스트에 맞춰서 구조를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고 저희가 하나하나 손으로 풀어야 했었던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간단하게 클릭 하나만으로 AI를 통해서 업무를 지시를 하고 디스커션을 만들어로써 딜룸이라는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모두가 간편하게 인사이트 추출하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편리한 AI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리소스 측면에서도 여유가 생긴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가 공통된 AI 툴을 활용하는 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원하는 취향이 다르고 원하는 산출물의 테이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 스킬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연결시켜 두면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활용했었던 워크플로우, 리서치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검색을 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그냥 버튼 하나만으로 제 테이스트에 맞춰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일주일에 딜 검토를 할 때 한두 개 정도만 딥다이브를 해도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고 인턴분도 두세 분과 함께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 혼자서 일주일에 4-5개의 딜을 검토를 해도 전혀 리소스에서의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유가 생겨서 본질적으로 더 건드리게 되는 것도 있나요? AI를 활용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결국에는 미팅도 진행해야 되고 페이퍼웍스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쓰던 리소스를 페이퍼웍스에 5, 미팅 진행하는데 5에 활용했었다면은 이제는 미팅 진행하는데 9, 페이퍼웍스 1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덕분에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인사이트와 더 좋은 프라이빗 데이터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저희는 더 좋은 투자 검토와 더 좋은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되고 정말 유의미하게 대표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여유가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런 딜룸을 만든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창업자분들을 빠르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페디그리라는 앱입니다. 페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퍼블릭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구축을 해서 정말 뛰어난 인재분들을 리스트업하고 이제 3D 랩핑을 해놓은 인재망 플랫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은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이고요. 전부 다 임명이 되어져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3D 맵을 통해서 저희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몇만 명의 사람들을 많이 쌓았고 얼만큼
정보를 뽑아내었는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시스테믹하게 자산화시킬 수 있는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페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보다는 이 리뷰 탭이 훨씬 더 앞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확보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쌓아두고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창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예측까지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봐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웜 인트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AI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서 씨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을지를 한 방에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싶다, 정말 이 사람이 창업에 대한 활동이 추가적으로 더 없었는지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AI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창업 활동을 스캔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난 분들을 관절 탭을 통해서 쌓아주게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시그널이 생겼다 또는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쌓이게 되고, 저희가 실제 아웃리치를 진행하게 됐었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떤 분들과 만났고 이런 인재망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콜드콜로 보이는 메일까지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을 보면서 저희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술 키워드, 프로덕트 키워드들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인사이트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툴 3개 소개해 주셨는데 만들면서 어떤 게 가장 방법이었는지. 사실 이러한 툴을 만들었을 때 병목이라고 느껴졌던 지점이 사실 거의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AI 네이티브라는 키워드는 어떠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I 네이티브는 조금 더 문화적인 거, 기업 구조적인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AI 네이티브라는 흐름은 이미 2022년도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노션을 들어가고 데스크탑을 통해서 슬랙을 봐도 저희를 데스크탑 네이티브 VC라고 하지 않고 모바일 네이티브 VC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AI도 이미 그 흐름이 시작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새로 나오고 있는 AI 기능들을 활용해보고 그걸 워크플로우에 넣으면서 어떻게 하면 AI와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스킬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이러한 소프트 스킬들이 많이 쌓이게 됐고,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내부에 만들어지면서 단 하나의 프롬프트만으로 이 모든 세 가지 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적 버틀렉이 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저희는 그저 합류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만든 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은 이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동 해방이 됐다, 노동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퍼웍스를 얼마나 빨리 하고 얼마나 손을 잘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을 어떻게 AI에게 먹이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왔다. 로 인텔리전스만으로 싸워야 되고 발로 뛰는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